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송파청년 아티센터를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한층 넓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스토크에서는 여러분과 함께를 이야기를 나누며 강현수 작가님의 작품의 진입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에스프리트 하모니, 보이지 않는 조화를 함께 둘러보시고, 그리고 강현수 작가님을 다시 모시고 우리 삶 속의 균형과 조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절시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방은 기하학적인 구조가 중심 작업이고, 오른쪽은 다른 한쪽은 좀 섬세하고 감각적인 추상이 돋보이는 작업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볍게 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혹시 이제 작품을 관람하시고 기하학적인 추상이 좀 더 인상이 깊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은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역시 되게 아니면 저는 섬세한 추상이 조금 더 좋았다, 인상이 깊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둘 다 좋아서 못 고르겠다, 이런 분 있으실까요? 이렇게 반응이 다양하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작가님이 두 가지의 그런 다른 세계를 함께 보여주셨는지, 왜 함께 보여주셨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작가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에 대한 태도와 존재 방식을 회화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작가 강연수입니다. 이번 전시 제목이 에스프리트 하모니, 프랑스어로 조화의 정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 제목을 떠올리게 되셨나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던 중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 존재에 기하학 정신과 섬세한 정신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사고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처럼 이성과 감성, 질서와 무질서처럼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사실은 미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도 그 균형을 통해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전시 제목을 에스프리트 하모니, 조화의 정신, 부제로는 보이지 않는 조화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하학적인 추상과 섬세한 추상이 함께 등장하죠. 두 가지 표현 방식을 함께 다루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간 안에 사고방식이 상반된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구조적이고 질서적인 모습도 있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섬세한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이런 모습들을 작업 안에 담아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삶 속뿐만 아니라 작업을 할 때도 그런 모습이 제 스스로도 느껴지는데요. 어떤 날은 화면을 명확하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자유롭게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그 감각, 두 가지 감각을 모두 드러내보고 싶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하학 추상과 섬세한 추상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말씀처럼 기하학적인 추상과 섬세한 추상이라는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다루고 있으신데요. 그럼 이 두 방식은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두 작업을 하면서 어떤 차이점이나 즐거움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 방에 있는 기하학 추상을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요. 자를 사용해서 선을 그리고 수치를 재가면서 제가 정한 내적 원리에 따라서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 방에 있는 섬세한 추상을 작업할 때는 계산보다는 직관을 따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작업을 하고요. 그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저에게는 각각 다른 즐거움을 주는데요.
이 방에 있는 기하학 수상물 작업을 할 때는 그 명확함에서 오는 안정감이 편안하고요. 저 방에 있는 섬세한 추상을 그릴 때에는 직감과 무질서에서 오는 그 예측 불가하는 구성이 굉장히 짜릿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조화나 균형에 대한 그런 개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조화란 어떤 그 고정되고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흔들리면서도 균형을 찾아가라는 움직임 같은 거였어요. 기하학 수상은 명확한 정답이 있는 반면에 섬세한 수상은 정답이 없어서 때로는 헤매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은 서로 상반되지만 결국에는 저에게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명확함과 불확실성, 질서와 혼돈 사이를 오가면서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제 작업이자 그리고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또 작품에서 밝은 색상을 주로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색에 대한 접근이 감정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그런 개념적인 의도에서 비롯한 건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색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고요. 제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선이 색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밝고 아름답고 긍정적인데 이런 시선들이 제 작업의 밝은 색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에게 색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에게 색은 회복의 리듬 같은 거예요.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항상 흔들리고 부딪히고 어렵고 지치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든 삶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뻐서 사용한 색이라기보다는 제 안에 그런 복잡한 순간들이 있더라도 흔들리다가도 제 스스로 중심 또는 균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색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레지던시 2주 기간 동안에 그런 환경이 이런 이번 시리즈에 어떤 영향을 주신 건가요? 이곳 송파 청년 아티스트 센터 작업 공간이 아주 쾌적하고 좋은데요. 저는 무엇보다 작업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자유롭고요. 몰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 자유로움을 펼칠 수 있는 그 활용 범위가 넓어졌고 작업이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놀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네. 거죠. 그러면 입주 이후에 작업의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창작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작업이 점점 놀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어느 순간 이 삶 자체도 결국 하나의 놀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창작 결과물에 집중하느라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는데 최근 들어서는 작업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작업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놀이 같아졌어요. 이런 사유가 점점 삶까지 확장되면서 이러한 삶을 지내는 것도 결국 놀이구나, 놀이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유연해지고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님에게 그런 예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에게 예술은 결국 삶이자 삶을 바라보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흔들리고 지치고 어렵고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